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한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재명 이제 영장이 과연 이제 발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발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되고 발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요, 뭐 모든 언론이 하여튼 뭐 거기에 뭐 완전히 그냥 뭐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요, 이 자료 화면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요, 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명 핵심들, 정청래라든가 이러한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박찬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재명 이 구명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요, 유시민이가 본격적으로 나섰네요. 그동안에 유시민이 없으니까 좀 조용해가지고 아이고 덜 열이 받았는데, 유시민이가 한마디로 또라이 아니에요? 이런 인간이 그래? 아이고 무슨 장관까지 해먹고, 야, 노무현 대통령도 참 인재를 너무나 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시민이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손을 보고 있잖아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이게 가짜 인생을 사는 인간들이요, 민주당에 너무나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유시민이의 이러한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이제 그 노무현 재단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요, 옥중 결제도 불사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 옥중 결제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이제 방송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되겠죠. 이 지지층에서 그거를 따가지고요, 릴스를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요, 무슨 정신 상태가 혼미하네, 무슨 건강이,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단식 종료하는 날, 예, 단식 종료하는 엊그제 24일 날, 그러니까 이제 최근이죠. 단식을 종료하는 날, 이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이거 만약에 보좌관이 누른다? 그러면 보좌관이 무능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도 무능한 거죠. 보좌관이 단식하는 날 그 인스타에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려고 하면, 야, 내가 오늘 지금 단식 종료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누르지 마.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이 아니겠어요? 근데 단식을 종료하는 날 그걸 딱 좋아요로 눌러.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유시민이하고 짜고 치는 합동 공작에 나섰다, 이거의 반증이 아니냐, 요렇게까지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재명이가 완전히 아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조용히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아, 너희들이 나를 구속시켰어, 웃기지 마, 그러면서 옥중 결제를 불사하는 이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유시민의 이 내용, 유시민이가 뭐라고 지금 설파하고 다니고 있는지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개될 수 있는 민당 내 시나리오,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중앙일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지금 현재 많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동맹, 한반도 동맹, 한미 양자 차원의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나토 동맹 같이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이미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 확장 원칙이 MB정부에서 합의를 봤는데, 이제 벌써 이제 MB정부니까 한 20여, 아니면 10여 년 이렇게 쭉 흐르다 보니까 지금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고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여론조사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맞게 우리 국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보수층만이 아니라 진보층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 주제에 관해서요,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먼저요, 우선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이제 크게 말이죠, 4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국이,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리고 야권이 어떻게 재편될 것이냐, 여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맨 먼저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과 검찰의
이 대결 전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하는 전략, 요거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또 언론에서도 요게 이제 지금 내일 하루 전날이다 보니까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요, 이 시나리오별 그 비명과 그리고 친명계의 움직임,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이 화면 하나를 깔아놓고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요, 요 도표를 보시면 아주 이게 중앙일보에서 만들어 놓은 도표인데요.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물론 이제 이 글로다가 기사화 시켰죠. 다 기사화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나리오도 돼 있는데, 그 모든 언론이 거의 비슷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시나리오인데, 영장이 기각될 경우하고 이제 발부될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이 반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각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근데 기각이라고 해서 그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각 언론에서 지금 이제 이 분석하는 이 시나리오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한 점 있어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지금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방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인식으로 볼 때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중해. 그리고 영장을 발부 안 했어. 그러면 죄가 없는 모양이구만. 요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긴 강한데, 지금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무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친명 측에서는 보고, 이게 검찰에 대한 역공, 즉,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설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탄압수사라는 거, 그리고 조작 왜곡 날조했다는 거, 그래서 검사 독재 시대가 왔다는 거, 말하자면 이 프레임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검찰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겠다. 그래서 현 이재명 지도 체제는 더욱더 강해진다. 이건 뭐 누구든지 이론을 제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발부됐을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퇴하지 않고 옥중 공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재명이 이제 말하자면 하수부대죠. 꼭두각시. 그러니까 이제 영업사장을 기용하듯이 이제 친명 지도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를 출연시킬 가능성이 이제 대두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명계는 그래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탈당 러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명 중심의 비대위가 되면은 비명계에 대한 학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영장이 발부됐을 때 마지막 시나리오는 비친명 지도가 탄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명 지도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계 중심으로 단경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아까는 친명 지도부가 생기면 비명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탈당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비명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이제는 친명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친명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신당을 창당해서 결국은 완전히 분당 국면으로 돌아간다. 요렇게 4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대반경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아실 테고, 구속 때도 이제 옥중 공천, 요게 바로 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분석해 드리는 유시민이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이재명이가 안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이걸 불명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별 하나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친명과 비명과의 개파 이 분쟁이 더 속도감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꿈 깨셔라. 이재명 당대표 사표는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제대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당원 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조항을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정치 탄압은 예외다. 그리고 이제 친명계 자장인 정성호도 최근에 MBC 라디오에 나왔어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절대로 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그래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옥중 공정설, 요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암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명 지도부가 되는데 형성이 되는데 이 친명 지도부는요. 말하자면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권리당원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연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미는 사람이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전당대회를 여는 대신에 친명 인사 위주의 비대위를 꾸리는 것도 이 한 방책이 되는데 이 비대위 꾸리면 당연히 이재명이가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꾸려 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박광훈 원내대표만 딱 잘라내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잔류시켰지 않습니까? 요게 친명 중심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추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시나리오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딸들의 입김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에 대한 학살은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비명계 한두 명이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다면은 이 비명계는 이제 너희들은 같이 갈 수 없어. 그래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나리오는요. 비명 지도부가 들었을 경우는 뭐 당연하죠. 친명계가 나와서 별도 살림을 짠다. 그러면 이제 분당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분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 또 하나의 키가 있어요. 변수. 바로 지지율입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빠질 경우에 과연 분당이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겠느냐?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면 이게 분당 아니라 분당보다 더한 수를 쓴다 하더라도 이 친명이든 비명이든 살아남을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그러니까 한 지붕 두 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유쾌한 결별 이걸 누가 얘기했죠?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유쾌한 결별이 아니고 불쾌한 동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명계의 비대위가 이제 출연할 경우에 지금 대안으로는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김병현 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세대 교체론 차원에서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등장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이 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지지율과 관계없이 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분당 가능성 크다. 이러한 해석도 여전히 상당하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사진들이 말이죠. 요 사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번에 내일이죠, 내일 검찰과 이재명의 결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전과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이 검찰의 전략, 그리고 검찰의 전략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이재명의 전략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재명 그리고 검찰은 어떤 전략을 있느냐. 그래서 검찰의 이 준비 의견서가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뭐 이 400페이지에 800페이지 이렇게 한 1200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견서가 지금 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1200개 정도가 아니라 1600개로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1600조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같은 구속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이거야말로 소설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박하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호소할 예정으로 있고, 그러한 그 차원에서 이재명이가 직접 참석한다. 예,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서훈 전 안보실장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10시간 6분이라고 하는 최장 시간 영장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요거를 깰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증거인멸. 더군다나 유창원 부장판사가 중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유창원 부장판사가 중시하는 것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영장 발부의 그간에 최근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다음으로
같이 함께 강조할 것이 위중교사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강조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고요. 100억 원 상당의 추징금 그리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 이런 점도 강력하게 부각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위중교사 혐의에 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요. 기억을 환기해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위증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교사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부인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검찰이 2년 동안에 걸쳐서 30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리고 관련자들을 갖다가 압박회유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피의 사실을 공포해서 위법한 수사를 쭉 해왔다. 이러한 형식으로 또 역공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공방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검찰과 이재명이는요. 백현동 개발 그리고 세북 송금 사건 이 관련 동기에서부터 실제 이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 검찰에서는 가장 측근인 이제 로비스트 김인섭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인섭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백현동 개발 특혜를 제공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 되겠고 여기에 반해서 이재명 측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인섭과 관련해서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 이후로 관계를 끊었다. 이런 점을 내세울 예정으로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물적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거를 볼 때 전반적으로 이재명의 이런 반박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기부 채납과 관련해서도 성남시 이재명이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 채납 받았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은요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재명이가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통하겠는가? 예,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몰래 면회까지 간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정진상이도 2번이나 또 면회를 갔고 1년 사이에 정진상과 김인섭이는 300여 차례 통화, 문자 교환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재명의 반박은 통하지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성남시가 기부 체납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을 보존해야 할 때 임해하라.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낮기 때문에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부 체납을 충분한 기부 체납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부 체납 문제도 중요한 말하자면 검찰과 이재명 간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유시민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 야 이거 유시민이가 나오면 참 복잡해지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시민의 이게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또 얼마나 잘 하는 인간입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 제대로 지금 걸려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시민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겁니다. 예.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유시민과 이재명과의 공작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지금 유시민이가 지난 22일 날 노무현 시민센터 이 종로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국이가 북콘서트 열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파들의 이 활동 무대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에서 이재명이는 영장 가면 끝나? 노노 1,000만 원이었음.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제도 한다. 이러한 취지의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요. 굳세어라 제명하. 예. 요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요. 한 지지자가 딱 인스타그램에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릴스에 이거를 올렸어요. 이게 올리니까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 이재명이가 그렇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제 이재명한테 옥중 출마도 하고 굳세어라 제명하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을 인스타에 올리니까 이재명이가 딱 단식을 중단하는 날 여기에 좋아요를 탁 눌렀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안 나오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맨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명 왜 3,179명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문 영어로 제명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로 이재명이가 아주 그 치밀한 일종의 이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옥중에서 결재까지 하고 구스여라 이 제명아 구스여라 우리가 구스여라 금선하나 많이 들었는데 구스여라 제명아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방송에서요 이재명이 구치소에 잡아 넣어라. 정 그렇게 넣으려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를 상대로 뒤로 협박질을 하든 어떻게든 잡아 넣어봐라. 그런다고 해서 니들이 이길 것 같으냐? 이재명 죽으면 끝날 것 같으냐? 이렇게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쫄 이유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구속 적부심 신청하고 보석 청구하고 계속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 대표일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내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기싸움이고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진영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공천장은 이재명 대표 명의로 나갈 거라고 말했는데 그 사인이라고 본다. 굳세어라 제명아. 이렇게 응원까지 하고 있는 게 유시민의 이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시간 16분짜리 이제 이 방송인데 이거를 갖다가 편집을 해서 어제 23일 날 어제 그제가 됐네요. 이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여기에다가 좋아요를 딱 중단 선언한 24일 날 이거를 딱 누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24일 차였던 23일 날 23일 날이 24일 차잖아요. 왜냐하면 31일 날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 정신이 바짝해요. 정신이 혼미하지가 않아. 이게 결정적으로 가짜 단식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게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이 여론조사 굉장히 꼼꼼하게 조목조목 잘 짚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뭐 지금 이제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들어선 이후에 문재인이가 망가뜨리는 한미동맹을 완전히 저는 복구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건 뭐 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저의 생각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저의 판단이 딱 확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의미 있는 것은요. 지금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이 얘기는요. 문재인이가 지금 한미 동맹 관계를 잘못 관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반증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요. 중앙일보가 창간 58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동아시아 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면접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요. 현재 한반도를 넘어서서 세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는 의견이 무려 81.8%가 되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2%밖에 되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자신을 진보층으로 규정한 응답자도 찬성과 반대가 80.2 대 19.8. 그리고 보수적인 경우에는 86.2 대 13.8. 그래서 이념과 관계없이 한미동맹이 이제 글로벌 차원으로 굉장히 확장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의 일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자, 그래서 요 사진들은요. 그만큼 이게 요 사진 지금 이 세 개가 가장 상징적인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지금 알려주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표는 뭐냐. 자, 이 포괄적 영역의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제 지금 우리 한미동맹이 커가고 있고 글로벌 동맹으로 이제 커가고 있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만 해협 무력 충돌의 경우에 미국이 개입한다면 우리도 개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앞섭니다. 그래서 동참해야 한다는 40.8%, 그리고 동참은 하지 말아라. 이거는 5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 강경 대응,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공동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이 50.4로 높고 반대는 47.6으로 낮아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쭉 보면은요. 네.
자,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중국 견제를 지금 바이든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동참한다가 60%. 그러고 동참해서 안 된다가 40%. 아까 신장 우이그르 인권 탄압은 찬성이 52.4, 반대가 47.6.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대만 해협은 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 반대가 높지 않습니까? 56.5. 그리고 찬성은 43.5. 이 얘기는요. 사안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도 독자적으로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안별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다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 개념에 대해서 굉장한 민감한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미동맹이 국익과 상관없는 분쟁을 야기하느냐, 야기할 수 있느냐, 예, 요 문제인데요. 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동의한다가 66.5%가 되고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33.5%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나 중요하냐, 요 부분에 관해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이 88.9가 되어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5년도에 98이었는데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88.9로.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금 8.6%로 한 4배 정도 2019년 대비 올라가고 있다. 예,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수시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이제 여론 관리가 굉장히 기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